지금 현재까지는 유일하게 지금 유네스코가 기념해 줄 인물로 단 한 분 정약용 선생이 지금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이런 분을 좀 저서라도 좀 읽는 것이 우리 국민 된 도리 아니냐. 그래서 무엇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산 선생을 이야기하고 다산 선생을 기념해야 되는가. 아마 이런 쪽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다산은 네 시기로 저는 대체로 구별합니다. 공부하는 시기, 수학기. 태어나서 28세 문과 급제할 때까지. 문과에 급제해서 배설을 그만둘 때까지 38세, 10년간 사환기, 벼슬하던 기간. 내 벼슬을 끝나자마자 벼슬을 못하게 돼가지고 바로 기양 가서 18년을 보내는데 그게 바로 유배살이도 되고 그게 저술기도 되고 그 기간 동안에 거의 500골에 가까운 그 방전 저술을 남겼다. 그리고 57세에 다시 해배가 돼가지고 고향에 돌아와서 마지막 정리기 75세에 눈을 감습니다. 그래서 바로 28세 이게 이제 다산의 본격적인 인생이 시작이 되는데 다산이 28세 1월 달에 문과에 급제해서 합격자 발표가 났는데 이 합격자 발표를 보고 집에 와서 자 나는 이제 내일부터는 이 나라의 벼슬아치가 된다. 자기 각오를 표명한 실 한 수 짓습니다. 자기가 겸손하게 나는 참 둔하고 졸렬해서 임금님이 시키는 대로 다 충당히 내기는 어렵지만은 나는 공정 공평하고 청렴한 이 두 글자를 가지고 온갖 정성 바치기를 원한다. 다산의 일생을 검토해보니까 정말 이 공념입니다. 33세 마침내 다산은 암행의사라고 합니다. 그 6개 거울을 암행하고 와서 이 농촌의 농민들이 얼마나 불쌍하게 사는 것을 전부 목도로 온 거야. 야 이게 나라 이대로 두고 안 되겠구나. 이거 정말 나라 망하겠구나. 새로운 개혁을 짜야 되겠구나. 이렇게 다산은 또 이제 암행의사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벌어지는 것이 다산과 천주교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1783년 거기는 평등사상, 남녀평등 일반으로 볼 때는 매우 끌리는 대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산은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 그래서 한때 천주교에 빠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뭐 벼슬하고 가고 공부하느라고 자기는 별로 힘을 못 썼는데 1791년 이게 신해년인데 이 신해 사옥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는 천주교 손을 끊었다. 더구나 나는 유교주의자로서 어떻게 부모의 제사를 안 지를 수 있단 말이냐. 다산은 천주교 신자가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됐어. 1801년 이게 이른바 신유년 신유옥사가 벌어지는데 지금 천주교 신자 아니라는 걸 알지만은 애초에 너는 천주교를 옹호했고 천주교에 대해서 선전을 했고 천주교를 믿었고 그러니까 그 죄로 정약전, 정약용 두 형제는 귀양. 정약종은 지금도 믿고 있으니까 너는 목, 일사이적. 한 사람은 죽고 두 사람은 귀양을 간다. 그래서 1801년 다산 40세부터 1818년 다산 57세까지 이게 18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유배 기간이자 이건 저술기. 우리는 다산에게 가장 불행한 시기로 하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다산의 가장 왕성한 시기야. 1801년 11월 21일 날 북풍 한설 몰아치는 이 추위에 강길의 밤에 도착을 했는데 온종일 걸어서 배는 고픈데 어디 가서 밥 한 술 얻어먹으려고 집주마다 들어보는데 말도 걸어주지 않아. 동문 밖으로 가서 주먹집이 하나 있는데 그 주모에게 주모 내 좀 죽게 생겼어. 나 좀 살려주시오 말이지. 그러니까 이 주모 줬어. 그 대신에 우리 동네 애들 좀 가르쳐 주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앉아서 이 다산의 생각 금득가으라. 이제서 내가 결을 얻었다. 절망을 바로 그 순간에 이기를 기회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게 다산의 용기입니다. 지금부터 책보자, 지금부터 권력자, 지금부터 저수를 남기자. 이게 다산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산이 있는 겁니다. 다산은 자기가 아주 남긴 말이 하나 있습니다. 온 세상이 부패한 지가 이미 오래됐다. 이게 다산이 자기 형에게 보는 편지에 있습니다. 또 불안이라는 말을 씁니다. 썩을 부 문드러질란 천하 불안이 불능시라. 천하가 썩어 문드러져서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돼? 이건 나라 망하는 수밖에 없다. 불안. 여기서부터 다산의 학문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안 섞여 할 거냐? 이걸 전부 다 강구한 것이 다산 저서 500권입니다. 적당히 썩었다고 넘어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거 얼마나 썩었냐? 그럼 이걸 어떻게 안 섞였냐? 대안을 제시하는, 그게 경세표고 목민심서고 후문심서입니다. 그래서 다산은 첫째, 생각을 바꿔버리지 않고는, 이 우리 국민의 생각, 국민의 정신 상태를 바꾸지 않고는 절대 나라는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렇게 보면 결국 나라는 망한다. 사고, 인간이 사고 체계를 바꾸지 않고는 안 된다. 생각의 틀을 바꾸자. 그러려면 어떻게 바꾸냐? 교과서부터 바꾸자. 성리학적 해석을 실학적이고 실사구시적으로 이 사서오경을 다시 해석을 해. 이게 다산경학입니다. 경을 공부하는 해가. 이게 자기가 말한 대로 232권, 저서 500권의 절반이 가까운 거예요. 다산의 학문은 여기가 원체입니다. 또 두 번째 부패를 막을 방법이 뭐냐? 법과 제도를 고치고 바꾸자. 법제를 개혁하자. 요새 같으면 내부 고발 제도를 보장해 줘야 된다고 해요. 다산은 그 시절에 그런 이야기란 거예요. 우선 토지제도, 전제, 군제, 군사제도, 군제, 병제, 관료제도, 관제, 지방자치, 행정제도, 모든 것을 고치자. 교육제도. 다산은 저서 40권 되는 이 경세표는 어떻게 보면 국가개혁의 마스터 플랜입니다. 마지막, 기술개혁. 다산은 이 기술개혁 없이는 절대로 국부를 정진할 수가 없다. 국부 정진 없이는 절대로 이 부패를 막을 수가 없다. 이용감이라는 이 산하에다가 산학서라는 이 수학 보급기관을 만들어서 수리학을 발전시켜야만 기술 개발이 가능하다. 이거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이것이 우리 국민 과제로 남아있어. 정말 기술 개발해야 됩니다. 수학을 제대로 가르치고 물리학을 가르쳐서 기초과학이 튼튼해야만 과학기술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를 따로따로 하니까 다산은 여러분 함께 국가사회가 이걸 굴러가게 만들어야 이 불안한 세상을 종식시킬 수가 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다산을 이렇게 봤는데, 목민심서도 참 좋은 글이 많고, 특히 청렴이라고 하는 것은 목민간의 본무다. 만가지선의 근원이요 모든 덕의 뿌리다. 지천무고자 소미냐요 융중여산자 역소미냐라. 지극히 전에서 어디 고해바칠 수 없는 사람은 일반 백성이다. 그러나 높고 무겁기가 백두산이나 한라산 같은 사람들도 또한 일반 백성이다. 아무리 상상은 높다도 이들이 힘을 합해서 함께 가서 소리를 지르면 굽히지 않을 누가 있냐. 그래서 이당 정의보 선생은 다산의 경을 해석을 보면 이건 민중적 경학이다. 일반 백성들에게 힘을 합할 수 있는 식으로 경을 해석했다. 그래서 이제는 다산의 책을 읽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권하고 싶은 책은 바로 유배지에서 보는 편지야. 이 유배지에서 보는 편지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떻게 인간이 되냐. 요새 좀 국회에서도 인성교육을 부르는데, 인성교육을 시키려면 이 책을 읽도록 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 제대로 인간이 되는가를 아들에게 조목조목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서 준 책이 바로 유배의 보는 편입니다. 이런 책을 여러분들이 아들들, 딸들도 권하고 여러분들도 읽어서 다산의 인성에 대한 그런 학문도 우리가 좀 연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마치겠습니다.